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돈 없고 백 없다면 이 5가지만 죽어라고 하세요. 이 이야기는 화이트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약 2년 전에 구입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이대로 실행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돈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이야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시면 레버리지 아니면 부의 추월 차선 이런 것들처럼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되지 나중에 늙어서 돈 많으면 뭐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쪽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이야기보다 이쪽이 저한테는 더 와닿았어요. 일반인으로서는. 자,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자가 더 안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사기나 현혹이나 리스크 체크 없이 감정적으로 덤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 레버리지라는 책을 보면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를 빨리빨리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썼습니다. 다른 말로 돈을 빌렸죠.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초반에는 또 이렇게 상승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빌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나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좀 더 크게 땡겼어요. 그러니까 현재 꼬라박았죠. 그리고 요 주변에 보면 그 영끌족들 있지 않습니까? 2020년 후반, 2021년 초반에 영끌족들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해서 돈을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부동산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주식에 이렇게 몰빵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고, 지금에서야 더 와닿습니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리한 투자와 레버리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김승호 회장뿐만 아니라 존 리 대표님이 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더 이렇게 급해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빨리 부자 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씩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가도 뒤쪽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은 돈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돈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1000만 원이 있는 사람, 1억이 있는 사람, 10억이 있는 사람은 돈의 중력이 다르죠. 큰 돈에게 그 더 작은 돈들이 많이 당겨오니까 그런 기회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늘어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1, 2, 3, 4, 5, 6처럼 정수처럼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1, 2, 4, 6, 8, 16, 즉 제곱으로 늘어난대요. 왜? 중력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빨리 가려다가 이 시드머니라고 하죠. 종잣돈을 잃어버리면 뒤쪽에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느리겠지만 후반부, 중장기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번 금액은 대부분 50대 이후에 다 번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제곱, 즉 복리로 늘어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돈은 좋은 돈을 불러오고 나쁜 돈은 나쁘게 사용되면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그냥 우연히 운으로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운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쉽게 쓰죠. 우리가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나쁜 돈은 나쁘게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땀 흘려서 벌잖아요. 열심히 벌면요 좋게 나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좋은 돈을 계속해서 불러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믿고 돈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 돈을 바탕으로 더 큰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리스크가 클 때 가장 작을 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020년 3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폭락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촬영하는 날짜가 2022년 12월 21일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다 그러죠. 지금 더 빠진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분할 매수로 천천히 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 않나. 리스크가 클 때 현재는 리스크가 작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도 요 근래에 번 돈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공부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아까 레버리지 써봤다 그랬잖아요. 그 카드론에서 좀 큰 돈을 2번을 빼봤어요. 해봤는데 1년 정도로밖에 못 버팁니다. 1년밖에 못 버티니까요. 결국 초반에는 제가 이득이 됐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되니까 체력이 약해져서 돈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내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돈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버틸 수 있죠. 지금 내려가도 그냥 편하게 제 돈 벌면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5년에서 10년 뒤는 우상향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은 리스크를 낳고요.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야 된다. 이게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판단이고요.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여러분 판단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은, 즉 큰 돈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더 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수량으로 비유가 되어 있던데요. 그 천천히 내리는 10mm씩 이렇게 내려서 예를 들어 200mm를 내리는 거랑 한 방에 200mm를 내리면 홍수가 나죠. 그리고 사람이 한 방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차도 좋은 걸로 막 한꺼번에 확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졸부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들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쓰면서 계속 그렇게 했더니 시간 지날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도 한 개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 지날 때마다 한 $100씩 그냥 계속 꾸준히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는요. 정말 꾸준히 저한테 연락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한꺼번에 빵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세 번째 이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돈의 4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4가지 능력 다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버는 능력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능력. 제가 UER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으는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걸 갖다가 돈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 뭐 주식을 해도 되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돈을 모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데 소비하지 않는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라. 이 말은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그것처럼 유지하는 능력,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시고요. 만약에 쓴다면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좋은 곳에 쓰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좀 허례허식에 돈을 조금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도움되는데 즉 제가 더 개발하는데 책 사고 그리고 제 사무실 여기는 저의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에 쓰는 능력들을 키웠더니 전 좋은 차 안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걸 해보니까 좋은 차는요. 그 이야기 드렸죠. 그 부자는 사치품을 가장 마지막에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품을 가장 먼저 산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 4가지 능력들을 다 키워보십시오. 마지막 5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공간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돈은 인격체라서 사람처럼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오고 싶어하고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차만 봐도 저 사람이 앞으로 부자가 될지 안 될지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공간에 딱 들어가 보고 책상 위를 딱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라고 하는데 저 또한 예전에 정리 진짜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 이 방법을 계속해서 썼는데요. 물론 요 근래에 제가 다리가 좀 아파서 청소를 잘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면서 제가 다시 정리해봤고 바탕화면도 지금 깨끗하게 한번 정리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많은 물건을 꺼내놓으십시오. 서랍이라면 서랍 안에 있는 걸 다 꺼내놓고요. 책을 정리한다면 책을 일단 한번 다 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건 하나하나를 짚고 그리고 꺼낼 때 던지면 안 된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들고 이게 설레나? 안 설레나? 이걸 판단을 하래요. 그리고 설레면 오른쪽에 설레지 않는다면 왼쪽에 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구분을 시킵니다. 그 다음은 구분한 다음에 설레지 않는 물건은 이걸 막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뭐 당근이나 이런 데 나눔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버리는 겁니다. 5번째는 설레는 물건은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집어넣어 놓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바탕화면을 깨끗하게 한번 바꿔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 바탕화면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정말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브라우저는 이쪽, 유틸리티는 이쪽, 이렇게 영상 관련이 이쪽.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바탕화면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부자가 되려고 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해보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부자가 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꾸준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비자가 돼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답니다. 생산자가 되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영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도 드리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분야의 생산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지금까지 드림코치 이창현이었습니다.